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A가 최고차인계수 A가 0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두 개 그려진다 라고 알려져 있고요. 살짝만 공간을 떨어뜨려 놓을까요? 사차함수 그래프 기형은 얘 이렇게 4개가 존재합니다. 4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그럼 이 그래프를 구분하는 근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프라임 x가 f 프라임 x는 0의 근이 2개 있으면은 이 그림에다가 끼워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개 또는 0개라면 이 그림에 끼워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점을 찍을 필요 없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함수에서 말하는 꼭지점처럼 꼭지점이라는 것들만 찍고 그 다음에 이어주기만 하면 돼요. 꼭지점이라는 것만 찍고 이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f'x는 0의 근이 1개 있냐, 2개 있냐, 3개 있냐, 3개 있냐에 따라서 그려주면 만약에 2개, 즉 중근이 존재한다면 중근 존재하는 걸 여기로 찍고 다른 한 근 여기에 찍어주면 되고요. 3개라면은 여기에 3개 찍어주면 되죠. 이 3개짜리와 이 왼쪽과 오른쪽의 둘의 차이는 뭐라고 했냐면 간격이 똑같냐, 간격이 차이가 좀 있냐, 그런 것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있다고 합시다. 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더하기 1까지 쓸까요? 얘는 의미가 없긴 한데. 미분을 해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미분을 해서 꼭지점이 될 수 있는 애가 몇 개 있는지를 따져야 돼요. 그걸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이 되는데 얘가 0 되는 값은 4x제곱에 x-3이니까 중근과 한근 있죠. 그러면은 0과 3을 기준으로 이렇게 멈칫, 그리고 내려갔다 올라온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0을 대입하면 1, 3을 대입하면 3 얼마죠? 마이너스 26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근데 정석적인 방법 한 번은 얘기해야겠죠.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걔네도 마찬가지로 프라임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프라임이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지점이 0과 3이죠. 그래서 0과 3을 기준으로 구역을 3개로 나눕니다. 0보다 작냐, 0과 3 사이냐, 3보다 크냐. f 프라임 0은 0이고 f 프라임 3도 0이죠. 이때 0보다 작은 값을 만약 f 프라임에 대입을 한다면 0보다 작은 값,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보다 작죠.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가 중요해요. 0과 3 사이에 있는 값, 예를 들어 1을 대입하면 여전히 0보다 작죠. 3보다 큰 값, 예를 들어 4를 대입하면 0보다 크죠. 이렇게 우리가 프라임의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인식한다면 그것은 fx의 그래프의 감소와 증가를 알게끔 합니다. 프라임 x가 0보다 작으면 감소고요.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증가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함수값만 찍어주면요. 0을 fx예요. 0을 대입하면 1이고요.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6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0,1까지 감소하다가 3, 마이너스 26까지 다시 한번 뭐하다가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26부터는 증가한다라는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정석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 그래서 이걸 우리가 증가와 감소가 나타나 있는 표다라고 해서 증감표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게 맞는데 그래서 그래프 뭐 다르게 그려지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꼭지점 잡고 그려라 라는 게 내 의견이고. 자, 그래도 한번 증감표 한 번 더 써보죠. x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애가 있다고 합시다.
증간표를 그려볼게요. 먼저 미분을 해야 돼요. 증간표를 그리든 저 그래프에 끼워 맞추든 반드시 프라임이 0인 지점이 어딘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을 하면요. 3x제곱 마이너스 3. 이 0 되는 값은 1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영역을 나눠요. f'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0이 되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 예를 들어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큰 값, 예를 들어 2를 대입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프라임의 부호가 나왔다는 건 fx의 증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돼서 그래프는 마이너스 1,2까지 증가, 1, 마이너스 2까지 감소, 그리고 1, 마이너스 2부터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 그래프가 지금 이거 근이 2개 있네? 점 2개 찍고 그래프 그리고 2개짜리니까 이 그래프 그리고 점 찍은 거랑 뭐가 다르냐?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국 프라임의 근이 몇 개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른 그래프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끼워 맞추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해요. 알았죠? 여기에서 2차 함수의 가장 특징적인 게 축을 기준으로 대칭성이 존재한다면 3차 함수와 4차 함수도 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딱 눈에 띄죠? 저 4차 함수의 세 번째 놈. 대칭성인 거 보이죠? 이쁘게 생겼잖아. 그치? 3차 함수는 모든 3차 함수에 대해서 대칭성이 존재해요. 모든 2차 함수가 모든 2차 함수에 대해서 이게 축에 존재하듯이 모든 3차 함수도 대칭입니다. 근데 그 대칭이 좀 달라요. 여태까지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점대칭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대칭을 기준으로 좀 특이한 성질이 몇 개 등장하는데 적어주도록 할게요. 3차 함수의 대칭성.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직사각형을 그리면 다음과 같이 딱 맞아 떨어지게 돼요. 우리가 이 점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꼭지점, 이 점. 지난 시간에 극소라고 표현했고요. 이 표현을 극대라고 표현했죠. 그 극소와 극대에서 가로선을 그리고 나오는 이 x 교점을 기준으로 세로선을 그렸다 했을 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극대 극소를 기준으로 점선을 그리고 이 둘의 가운데가 정확하게 요쯤에 펼쳐지는데 얘를 기준으로 세로선을 마저 그리면 정확하게 내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내변의 길이가 정확하게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의 비율 관계가 2대1,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2대1이라는 비율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x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그래프를 그렸고 여기가 마이너스 1,2, 여기가 1, 마이너스 2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2부터 2예요. 여기 x 차이, 가로선 길이잖아요. 가로선 길이 2죠. 그럼 저 대칭성에 따르면 여기가 1이 돼서 여기 좌표가 2,1에서 1만큼 더한 거죠. 2,2가 됩니다. 실제로 2 대입하면 정확하게 2 뜨죠. 이게 성립하게 돼요. 이게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가요? 반대로 여기 이쪽에 가로선을 그리면 여기 길이가 2고 여기 길이가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뜬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실제로 마이너스 2 뜨죠. 이러한 성질이 등장이 됩니다. 요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생긴 게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똑같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끝까지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좀 특이한데 이거는 별로 쓸 일은 없어요. 근데 기억하면 나쁠 건 없으니까. 방금 요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라 했죠? 이 점을 기준으로 가로선 그리면 여기 네모칸이 아니라 여기 함수와의 교점이 있잖아요. 이때 여기 길이가 1일 때 여기가 루트 3이 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1일 때 루트 3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이너스 1,2랑 1, 마이너스 2의 가운데 0,0 이게 지금 저기에서 말하는 빨간 점이거든. 그럼 여기 있죠. 여기가 x축이 되잖아. 얘 루트 3,0입니다. 왜냐면 여기 길이 1이니까 루트 3이에요. 실제 루트 3 대입하면 0 뜨죠.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대칭성이에요. 이런 3차 함수에서는 대칭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네, 이해 영역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알았죠? 기억하냐 안 하냐가 문제풀이 속도에 되게 많은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건 안 지우고 진행할게요. 이 그래프는 안 지우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 할 거예요. 다른 개념은 딱히 필요 없어요. 뭐 굳이 이야기하면 얘를 이제 극소라고 표현하고요. 얘를 극대라고 표현한다. 이 정도는 기억해두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 얘한테도 특별히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여기 이름은 우리가 수학투에서는 딱히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뭐 변곡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변곡점이라는 일상어를 들어본 적 있어요? 일상어에서 변곡점? 들어본 적 없어요? 좀 그냥 뭐 간단한 소설 아니라 간단한 소설이라 뭐 어떤 좀 사설 뭐라 해야 될까? 신문이나 이런 거 보다 보면 가끔 등장하는 표현이긴 해요. 변곡점. 곡선이 변하는 점이라고 하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어떤 곡선의 방향성이 갑자기 바뀔 때 이제 저런 표현을 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할 만한 거는 딱히 없을 테니까 코로나 이야기하죠. 옛날에 코로나가 있었죠. 몇 년 전에. 코로나가 맨 처음에 어때요? 기본적으로 증가를 열심히 했지. 증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해요? 맨 처음에 우리 동네 한 명 떴다. 우리 동네에 3명 떴다. 우리 동네에 10명 떴다. 우리 동네에 갑자기 100명 떴다. 그쵸? 보통 지수함수를 따라갑니다. 지수함수 따라가고 원래 모든 자연 발생학적인 함수는 다 지수함수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뭔 짓을 해요? 이거 막으려고 거리두기를 시행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올라가던 게 주춤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가늠이 오죠. 이대로 증가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다음날 10,000명이 떠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에서 거리두기란 이런 걸 시행하면은 이게 곡선이 바뀝니다. 증가는 해. 증가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증가해요. 그럼 어느 순간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점차 덜 증가하거나 꺾일 거라고 예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곡선의 성질이 갑자기 바뀌는 순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이 점을 기준으로 위로 블록이에요. 그러다가 아래로 블록을 바뀐다라고 해서 변곡점이라는 점을 쓰고요. 곡선의 성질이 저 점을 기준으로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어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자, 저 그래프 보면서 결국 중요한 건 프라임이에요. 프라임의 근이 몇 개 있는지를 보는 거였고요. 그걸 보면서 문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건 오늘은 안 줄게요. 546번부터 천천히 보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x제곱 더하기 2ax라고 되어 있습니다. t, ft에서의 접선의 y절편 이 멘트를 위해서 우리가 써요. y는 f't 기울기 함수값 정리하면 3t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의 t 더하기 2a x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 t 제곱 얘가 됩니다. 이게 t, ft에서의 접선이에요. 그리고 그 y절편 얘가 gt입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두 번째 줄까지예요. 여기까지 쓴 게 두 번째 줄까지야. 여기까지는 하라는 대로만 한 거예요. fx가 있고 그거의 접선을 구했고 그거의 y절편까지 한 거죠. 얘가 0부터 4까지 해서 증가한대요. 증가한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프라임이 0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t가 0과 4 사이에서.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가 0보다 크도록 하는 2차 부등식을 푸는 거죠. 2차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그래프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자,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2차 함수죠.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뭐 기준으로 그려? 뭐 기준으로 그려? 지난 시간에 말 안 했나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그립니다. 첫 번째, 절편. 인수분해가 되면 x절편 기준으로 그래프 그려요. 그리고 두 번째, 축. 꼭지점. 축이 어디 있는지를 판단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서는 얘를 기준, 축을 기준으로 해야겠죠.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돼요. t로 묶으면 0과 3분의 a 플러스 1로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야? 0과 4 사이에서 0보다 큰 거죠. 이미 여기 0이 있잖아. 그치? 그럼 4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즉 4가 3 플러스 a 플러스 1보다 3분의 a 플러스 1보다 2하다. 즉 a는 11 이상이다. 이게 됩니다. 질문 있나요? 최소값은 11. 이게 됩니다. 2차 함수 그래프를 묻는 문제예요. 2차 함수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를 유도하기 위해서 몇 줄에 걸쳐 설명을 했죠. 접선 2, y절편 2. 여기에서 증가도록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증가라는 개념은 프라임이 0보다 크다 라고 하는 걸로 기억해주면 되겠어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저 그래프 써먹으면 안 돼요? 증가와 감소를 진짜 fx 그래프로 써먹으려면 사실 좀 빡세요. 그래서 fx로 써먹기보다는 프라임으로 보는 게 더 낫긴 합니다. 이어서 549번 볼게요. A와 B와 C와 D와 E와 F와 G. 얘가 fx래요. 이때 원하는 건 y는 fx에 제곱이 감소한대요. 감소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미분하는 것. 얘 미분하면 이 fx, f'x죠. 얘가 0보다 작은 겁니다. 0보다 작다는 표현은 플러스이면서 마이너스거나 마이너스면서 플러스예요. 그쵸? fx가 플러스인 부분 a부터 c까지죠. a부터 c, a부터 c, e부터 g 맞죠? fx가 플러스인 부분은 a부터 c까지, e부터 g까지. 그 중에 f'x 얘 뭐예요? 얘 기울기예요. f'x는 f의 기울기야. 저기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부분 어디예요? a부터 c까지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부분은 b부터 c까지죠. 그리고 e부터 g까지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부분은 f부터 g까지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답이 없네. BC랑 FG가. 그쵸? 네. 자, 그럼 fx가 마이너스인 부분은 어디예요? C부터 E까지죠. 그 중에서 f'x가 플러스인 부분은 여기죠. D부터 E까지. D부터 E까지.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3번. D2라는 구간에서 감소한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프 많이 그려봤죠? 많이 그려봤어야 돼요. 그려봤어야 돼요.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으면 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까지 맞죠? 0을 기준으로. y는 x, 여기다 그리죠. 참고용으로 x-a의 그래프는 a를 기준으로 관통합니다. 그렇죠.
당연하게도 x-a의 제곱의 그래프는 그래프를 기준으로 접합니다. 그렇죠? 그럼 x-a의 세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a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0이지만 관통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요? 자, 볼게요. fx가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사실 이 4차 함수는 x-a, x-c, x-e, x-g라는 그래프죠. 이거의 함수죠. 걔를 제곱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x-a 제곱, x-c의 제곱, x-e의 제곱, x-g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도 a, c, e, g를 기준으로 접합니다. 이게 fx 제곱 그래프예요. 당연하죠. 제곱이면 접한다며 접합니다. 그럼 당연히 내가 찾는 여기 꼭대기는 b일 거고요. 꼭대기 g일 거고 d일 거고요. 꼭대기 f일 겁니다. 그렇죠? 그럼 감소하는 구간은 BC, DE, FG 중에 하나인 DE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그래프를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에 따라서 풀이가 짧아질 수 있다는 반증이에요. 눈으로도 풀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일일이 따질 이유가 없어요. 익혀야 됩니다. 익혀야 돼요. 저런 거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저거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잖아. 그쵸? x-a는 관통하고 x-a 제곱은 접하는 거. 중학교 때부터 했죠. 너무 당연한 사실이야. 근데 그게 매번 조금씩 딜레이 되잖아? 이거 어떻게 그리지? 하면서. 그 딜레이 걸리는 게 지금부터는 분단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끊어야 돼. 얼른 끊어야 돼요. 딜레이 걸리는 거. 안 배운 건 없다는 거죠. 요령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554번에) 대해서 이거 또 나왔죠? 이거 나오면 뭐부터 한다고 했어요? 뭐부터 한다 했어요? 이거 나오면 f'x부터 한다고 했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더하기 h는 요거니까 fx, fh, x제곱 h 마이너스 xh 제곱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요거는 약분이 되고 여기도 약분이 되는데 문제는 얘는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x제곱이 나가거든? 근데 여기는 약분되잖아. 여기는 약분되고 h에다가 0을 대입하면 약분되고 대입하면 날라가요. 그래서 얘밖에 안 남습니다. 빼기 fx 안 썼네요. h 0으로 갈 때 h분의 fh 이거밖에 안 남아요. 마이너스 xh 그냥 씁시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당연히 h에 0 대입하면 날라갈 거고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계속 울부짖었죠? f'0이라고. 그렇죠. f'0이라고 기억하자 했어요. 얘는 사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f'0이고 교재에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라고 쓰게 해달라는 거예요. 잠깐만, f'x가 얘네? 도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야. 원래 3차 함수였나봐. 원래 3차 함수였나봐. 그치? 원래 3차 함수였고 미분하면 얘래.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그럼 얘 누구야? 지금 이 6개의 그래프 중에 누구 말하는 거예요? 얘는 원래 3차 함수였고 미분해서 근이 2개야. 근 2개처럼 보이잖아. 그럼 누구야? 얘야.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극값 갖는 알파랑 베타는 뭐예요? 얘 근들이죠. 이게 알파랑 베타입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8. 이 문제는 사실 도함수만 구하면 거의 끝나는 문제였어요.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 플러스 블라블라 되어 있는 모든 문제는 프라임 x 구하는 겁니다. 프라임 x 정의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알았죠? 소개는 한번 해보죠. 이게 좀 귀찮잖아, 그치? 좀 귀찮아서 우리가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 한해서 빠른 풀이를 하나 제안합니다. 빠른 풀이. 빠른 풀이. 단 이 빠른 풀이는
합성함수의 미분, 즉 fax 더하기 b를 미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다뤄요. 빠른 풀이, 알았죠? fax 플러스 b를 미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얘를 미분하는 것을 다루겠습니다. 이름하여 편미분이에요. 편. 한쪽 편을 들다라고 하면 어떤 말이에요?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쪽만 취급한다는 거죠. 그래요? 한쪽, 한 문자만 다룹니다. 한 문자. 누구를 다루냐? y만 문자라고 가정을 하고 미분을 합니다. 가정 후 미분. 자, 그럼 미분을 하면 f 프라임 x 더하기 y는 f 프라임 y 마이너스 x제곱 y x y제곱이죠.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y가 됩니다. fx가 날라갔어요. 왜? x는 문자가 아니니까 저건 숫자 취급돼요. 자, 그 다음에 y에다가 0 넣으면요. 네, 나왔습니다. f 프라임 0이잖아. 아, 이거 y f 프라임 0이라 쓸까요? 그래서 바로 나왔죠, 여기로.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편미분이에요. y만 문자로 가정 후 미분한 다음에 y에다 0만 넣어주면 미분이 완성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어서 560번 볼게요.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애가 x는 3에서 극값을 갖는데요. x는 3, 이거 3차함수죠? 3차함수면 그래프 둘 중에 하나야. 극값을 갖는데 그럼 바로 두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건 아닙니다. x는 3에서 극값을 가죠. 그럼 이 극값을 가진다는 표현은 뭔 말이냐면 f'3이 0이라는 거 알려준 겁니다. 근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가 마이너스 12라 했어요. 이 표현의 의미가 뭐랬죠? 이거 기억하자 했죠? 이 표현의 의미는 두 개예요. 첫 번째, 대입을 하면 0이다. 그리고 미분한 얘 자체가 미분을 의미하고 f'1은 마이너스 12다. 이렇게 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미지수 3개죠. 식 3개 줬죠.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 돼요.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아, 이게 지금 중딩한테 했던 거랑 헷갈리네. 지금 노현이 때 설명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일단 여러분들이 하는 식으로 해보죠. f'x부터 합시다. f'x가 있으니까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라는 게 있고요. f'3은 27 더하기 6a 더하기 b, 그게 0이고요. f'1 3 더하기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2가 돼요. 6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7,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5. 연립하면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f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므로 계산해주면 마3, 마9, 마이너스 11 더하기 c가 0이라 c는 11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1이 되며 맞죠?
F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것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더하기 11이랑 16 이렇게 됩니다. 미지수 3개였고요. 힌트 3개라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쵸? 요거까지 보고 여기서부터 한 줄, 두 줄, 7줄. 나쁘지 않은 풀이죠. 이게 제 정석적인 풀이입니다. 자, 하나를 더 제안해보죠. 하나를 더 제안해볼게요. 아마 설명했던 것 같아서 한번 설명했을까요? fx의 식을 작성하는 걸 연습하자고 했었는데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설명했었죠.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야? 어디다 쓸까요? 어디에 써야지 공간 활용은 잘했다. 그냥 구겨 써야 되는데. x-qx에 대해서 얘를 미분해서 a 대입하면 얘가 fx가 얘일 때 f'a는 얼마? qa죠. 그쵸? 그리고 fx가 만약 x-a의 제곱 qx면 fa도 f'a도 0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여기까지 기억하죠? 그거 바탕으로 저 문제를 봤을 때 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입을 해서 풀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의 방법을 제안하겠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 기본적인 풀이는 맞는데 제안을 해보겠다고. 어떤 거냐? fx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쓰는 순간 바로 받아들일 수 있죠. 1 대입하면 0이죠. 미분해서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2죠. 네, 여기까지 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3이 0이죠. 미분해서 3 대입하면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m 곱하기 2가 0이라서 m은 얼마가 떠요? 마3이 뜹니다. 즉 fx는 얘고요. f-1은 마8, 마12, 24. 잠깐만. 마1, 마8, 마3, 마10, 24. 왜 또 잘못 나왔지? 아니, 마이너스 12 맞고 3은 0. 3 곱하기 2의 제곱 2 곱하기 m 곱하기 2 빼기 10이 안 썼죠? 네. 그게 0인 거니까 m은 0이네요. 이게 지워지네. 그래서 마8 더하기 24 16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어요, 풀이를. 알았죠? 풀이를 이렇게 줄일 수 있다. 그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부터 설명했던 것들을 차근차근 모으면 여기서부터는 풀이가 다음과 같이 줄어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 1에 대한 정보를 2개나 줬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의도죠. 여기 써있잖아요. f'1은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거 x-a의 제곱 qx는 미분해서 a 대입하면 0이죠. 그렇죠? 얘 미분해서 1 대입하면 0이죠. 얘 미분해서 1 대입하면 0이죠. 그럼 얘만 남죠. 미분해서 1 대입하면 얘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0이라서. 얘가 마이너스 12인 거죠. 이해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f'이 1이에요. 여기 이만큼. 여기 안 써있는 게 f1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정신 차려 얘들아. 그만 졸고. (566번) 보겠습니다. fx는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3분의 1에서 x는 a에서 극소값을 가진대요. 극소값 가진 3차 함수니까 극소까지 가지면 저 두 번째 그림이죠. 프라임 x를 했더니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이고 x는 f 프라임 마사라 f 프라임 2가 0입니다. 그럼 내가 찾는 거 극소는 여기죠. 이 콤마가 극소입니다. b 얼마예요? 2 대입하면 3 4 7 마구. 자, 이건 대입한 거죠. 마이너스 1, f-1에서 마이너스 1, 에서의 접선 L이라는 건 마이너스 1인가 봐요. y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값 마이너스 9 x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9가 되네요. 마이너스 9x네요. 이 L부터 A, B, 2, 마이너스 9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한답니다. 즉 D는 루트 82분의 9가 되겠네요. 그래서 82 D 제곱은 81 이렇게 되겠습니다. 점과 직선 간의 거리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두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쉴 테니까 좀 집중해 보세요. 569번.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게 좀 곧잘 어려워하는데 뭐 고민을 해봤어요. 이걸 왜 어려워할까 생각해 보면 아마 중학교 수학 할 때 좀 헷갈려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중학교 수학 할 때 이 부분을 잘 안 짚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죠. 우리가 수학상에서 2차 함수 파트에서 다루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헷갈릴 수 있다. 문제에서 a분의 절대값 a 더하기 b분의 절대값 b 더하기 c분의 절대값 c를 구해달라는 건 ABC의 부호를 판단해달라는 이야기예요. ABC의 부호 가져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그만 줘라. 응? 그만 줘라요. 자, C가 의미하는 건 Y절편입니다. 얘가 C죠. C는 0보다 큰 게 확인됐어요. A랑 B를 어떻게 구하냐? A랑 B의 부호를 구하기 위해 F'X를 가져옵니다.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라고 할 때 물론 얘를 가져오려면 그래프도 그려야 돼요. 여기 지금 그 값이 여기랑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값이 여기 두 개 있는 거라서 위로 불러이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얘의 그래프가 얘라는 거죠. 그 값을 갖는 게 이거의 근이니까 이거의 근이 그 값이잖아. 그치? 이렇게 됩니다. 얘 B가 얘죠. 0보다 작죠. 축이 3분의 A인데 0보다 작죠. 그래서 A 0보다 작고요. B 0보다 작고요. C는 0보다 큽니다.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a분의 절대값 a는 a분의 마이너스 a라서 a분의 절대값 a는 a분의 마이너스 a라서 마이너스 1이고요. b분의 절대값 b도 마이너스 1이고요. c분의 절대값 c는 그냥 1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575번 보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파트 진행할게요. f'x가 다음과 같이 그어져 있습니다. 0,3이래요. f'x는 2차 함수죠. 지금 2차 함수라고 3차 함수의 미분이니까 2차 함수잖아요. 세 점을 보고 2차 함수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최고차항 개수 뭔지 몰라서 a x 플러스 1 x 마 3 f 프라임 0인 마이너스 3a가 3이므로 a는 마 3인데? 마 3이므로 a는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 프라임 x는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되는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뭘 미분해야 얘가 되냐? 뭘 미분해야 얘가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fx는 뭘 미분해야 x제곱이 돼? 라고 하면은 3분의 1 x세제곱. 뭘 미분해야 마이너스 2x가 돼? 하면 마이너스 x제곱. 뭘 미분해야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3이 돼? 마이너스 3x. 더하기 여기 상수가 뭔지 모른다는 의미로 얘는 미분하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플러스이므로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여기가 3일 때입니다. 즉 극대와 극소의 차를 구하라는 건 f-1 빼기 f3이고 f-1 빼기 f3은 얼마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3 대입한 거 빼면 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분의 5 더하기 c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 더하기 c 그래서 3분의 32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공식이 있어요. 극대 빼기 극소는 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이건 3차 함수 3차 항 계수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얘는 극값 갖는 x의 차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극값 갖는 x의 차 극값 갖는 x의 빼기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개수 3분의 1이죠. 2분의 3분의 1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1이랑 3이죠. 둘 빼면 마이너스 1, 3이랑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둘 뺀 거에 세제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32 뜨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말한 이유는 간단해요. 계산이 많이 틀리거든. 분수 뜨면 계산이 되게 많이 틀려요. 근데 그거를 없앨 수 있다는 거죠.